안녕하세요, 옥장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앞에 여기 보이는 이 마돈 자전거를 핸들바 튜닝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돈 7세대 전용 핸들바가 필요하고요. 딱 7세대 전용 핸들바, 그리고 전용 브라켓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 브라켓인데 여기 있는 이 브라켓 탑캡하고 스페이서가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호환되는 상품으로 바꿔줘야 하고요. 그러면 5mm짜리 2개와 15mm짜리 2개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물을 체크해 놨으니까 일단 오늘 제가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매장에서 작업이 바로 안 되는지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 지금 시간이 딱 3시 45분입니다. 자, 3시 45분에 밭테이블 풀고 있습니다. 3시 45분에 밭테이블 풀었고요. 이게 이렇게 뜯다 보면요, 밭테이프가 똑바로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밭테이프를 새 거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밭테이프를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새 걸로 교환해드리고, 하는 김에 색깔 이쁜 걸로 이제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좀 하더라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저희 대리님이 지금 촬영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축구를 하다가요, 공을 차야 되잖아요. 근데 땅을 차신 거예요. 흙바닥. 그래서 발을 부러뜨렸어요. 우리 대리님을 또 매장에 오서 보시면요, 체격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체형으로 땅을 찼으니까 다리가 당연히 부러지겠죠. 그래서 지금 부러진 상태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축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못하는 사람들이 다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맨날 잘한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시더니 부러지셨네요. 그날 축구만 했으면 되는데 축구를 하고 또 족구를 하셨대요. 축구, 족구 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부러졌죠. 자, 이제 이렇게 밭테이프를 풀렀고요. 이번에는 브레이크 호스를 이제 커팅을 해야 합니다.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요 브레이크 호스와 브레이크 레버가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인터널로 들어가 있는 이 브레이크 호스를 빼줘야 합니다. 레버를 핸들바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서 잘 놔두고요. 그리고 이쪽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의 편집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은 좀 편집을 하고, 순서가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레버를 한쪽을 탈착을 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 올리브를 최소한으로 해서 커팅을 해줄게요. 이 정도 잘라야겠죠. 꽉 자른 다음에 빼고, 반대쪽도 꽉 자른 다음에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바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축구공을 안 차고 땅을 차신 거예요? 축구를 잘 못하시는구나. 의욕만 앞섰던 거죠. 내보내야죠. 자,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빠지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브레이크 호스를 안으로 살짝씩 넣어주면서 빼야 돼요. 이게 좀 손이 아픕니다. 이 뺀 쪽에 오른쪽이랑 왼쪽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항상 작업할 때 왼쪽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하나 붙여놔서 이거는 왼쪽 브레이크다 라는 것을 좀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템을 풀러 볼게요. 스템은 풀을 때는 양쪽 옆에 있는 볼트를 먼저 풀고 그리고 위에 있는 볼트를 풀어야 됩니다. 장착할 때는 위에를 먼저 조이고 옆에를 나중하게 조여야 되고요. 이렇게 빼주시고, 네. 그리고 스페이서 한 번에 쫙 빼주시고요. 스페이서 빼고, 그리고 얘까지 이렇게 빼면 분리 완료. 분리한 시간은 지금 52분 정도 됐거든요. 시간이 그러면 7분 정도 걸렸네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다시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립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 녀석을 먼저 껴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서를 두꺼운 거 2개, 얇은 거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들어갈 거예요.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15mm 2개, 5mm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3cm, 4cm. 피팅을 하는 곳에서 이제 정밀 피팅을 할 때 이 스티어러 튜브, 얘를 스티어러 튜브라고 합니다. 이 포크에 있는 이 스티어러 튜브를 커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밀 피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밀 피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를 커팅하는 거는 처음에는 추천하지 않고 커팅 하시지 말고 일단은 스페이서를 빼고 위쪽에다가 스페이스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이 상태로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자르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요 공구가 필요한데요. 요 공구는 뭐냐? 브레이크 호스가 핸들바 안으로 삽입이 되어야 하는데 얘네들이 쉽게 그 구멍으로 나와주질 않으니까 이 자석이랑 얇은 와이어 줄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핸들바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샤샤샤샤샥 해가지고 이 구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일반 호스를 낀다면 이게 나오기가 되게 힘들겠죠? 자석이 있어야 돼요, 자석. 자, 한번 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작업의 핵심입니다. 이게 핸들바 튜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라고 하는데 저희 실장님은 또 자기가 또 잘한다 그래요.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그래서 슉 빼가지고 이 녀석이 여기 딱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고요. 이게 나사산이 있어서 그 나사산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 이게 가끔 가다가 왼쪽 오른쪽 호스를 반대로 껴가지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성공했고요. 이제 손을 넣어서 작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선까지 뺐으면은 이제 진짜 반 넘게 한 겁니다. 이제 반 넘게 해서 마음 편하게 일단 작업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요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스템 볼트가 있는데 얘는 여기랑 호환이 안 돼요. 얘는 여기에 홀이 있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약간 뭐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요 트랙에 RCS 시스템이 있는데 요 모델에만 이렇게 딱 맞는 거라서 얘만 쓰셔야 되고요. 이제 요 모델 기존의 원래 거로 이렇게 써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토크를 조이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조립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마지막에 장착을 하는 요 커버인데요. 이 커버 같은 경우는 마도는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는 구멍 있고 하나는 구멍 없는 거. 구멍 있는 거는 얘를 이렇게 먼저 끼는 게 아니고요. 얘를 뺀 상태에서 얘를 낀 다음에 이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멍으로 요게 보이고 옆에 있는 요 볼트가 보여서 이제 작업을 하거나 핸들바를 뭐 조정하기 좀 더 편한데 보기에 좀 깔끔한 면이 아니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딱 가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딱 가려져요. 그래서 완전 깔끔하게 보이긴 하는데 요게 뺐다 꼈다 하는 부품이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약간 틈이 있을 수 있고, 틈이 약간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두 개의 호불호가 있긴 한데 저는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가 좀 편한 것 같고 얘가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얘를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버를 끼기 전에 이제 요 브레이크 호스에다가 이 올리브를 또 껴줘야 돼요. 인서트를. 맨 처음에 요 은색깔 인서트를 이렇게 딱 껴가지고요. 이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오일이 새지 않도록 브레이크 레버와 딱 맞을 수 있도록 장착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반대편도 얘는 스램크 여기가 들어있네. 꽉 해서 꽉 넣어주시면 돼요. 노란 색깔 끼고 이러면 안 되죠.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잠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우리카드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저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드사에서 대출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대출을 안 받는 게 낫겠죠? 힘을 주면서 잠가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레버를 껴주고, 이제 레버의 핸들바 옆에 보면 이렇게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위치를 숫자를 보고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 한 군데를 맞춰 놓으면 똑같은 숫자에다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 오른쪽 왼쪽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같은 위치에다가 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레버 했고요. 왼쪽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공구를 쓰면 안 되고 손으로 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진짜 자전거 처음에 할 때 블리딩도 잘 못할 시절에는
이 볼트가 여기에서 껴 들어갈 때 비틀어져서 들어가는 적이 있었던 거야, 모델이. 네. 그래가지고 나사산이 나갔는데 이 안에 나사산을 다시 낼 수가 없어. 레버 30만 원짜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어쩜 그런 일이.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모델이도 성장을 하는데 그 30만 원짜리는 좀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건가요? 저는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한테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데리한테 알려줬으니까. 자, 이제 핸들바와 레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브레이크 레버가 더 이렇게 깊게 잡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자전거는 블리딩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블리딩이라고 하면 한쪽에서 오일을 밀어내고 또 한쪽에서 밀어내서 블리딩을 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블리딩이 다 되어 있던 모델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도중에 기포가 공기가 조금씩 들어간 거라서 이 위쪽에서 공기만 좀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공기를 좀 빼줘야 하는데 공기를 어떻게 빼는지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빼면요, 시마노에서 사용하는 이 전용 이 블리딩 공구를 써셔가지고 이런 공구를 써서 이 안에다가 오일을 좀 보충해줘요. 이렇게 오일을 좀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미네랄 오일이고, 이제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 공기방울이 올라옵니다. 공기방울 올라온 거 보이나요?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이 자전거의 각도를 씩 이렇게 내리고 내려서 또 공기를 좀 빼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려서 빼주시면 레버가 금세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는 여기까지 잡혔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만큼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 그리고 다시 닫아주고 하는 김에 이쪽도 해야겠죠? 오데리는 안 해요. 오데리는 이렇게 하나 하면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오데리 가짜였습니다. 사실은 오데리가 저보다 더 꼼꼼하게 잘하니까 매장 오셨을 때 미용사를 고르듯이 미용사 전용 자기한테 딱 맞는 미용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디자이너 지정. 그러듯이 저희 옥자네 집에 오면은 미케닉 지정 이걸 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오른쪽 레버는 거의 안 해도 될 정도였어 가지고요. 두 개 보면은 감도가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핸들바 이런 데 보면은 반짝반짝한 부분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오일입니다. 오일. 유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이용해서 얘를 깨끗이 닦아주면 오일이 다 날아갑니다. 이 무광 제품은 이 매트한 게 아주 장점이기 때문에 반짝반짝한 면을 보이지 않도록 잘 닦아줘야 돼요. 오일을 잘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핸들바 변경 완성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려서 이제 핸들바를 세팅을 하면 됩니다. 세팅할 때는 토크렌치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녀석의 토크는 4N이에요. 4N. 그래서 4N짜리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딸깍 할 때까지 잠가 주시고, 그리고 핸들바도 센터를 맞춘 후에 한쪽만 너무 조이지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딸깍 딸깍 딸깍. 자, 이제 레버 위치를 맞춰야겠죠?
레버 위치는 일단 기본 스타일로 맞출 거고요. 타시는 분의 체형에 따라서 레버 위치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기본만 딱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기본은 이 레버와 핸들바가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돼야 돼요. 너무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너무 올라간다거나 하면 안 되고, 잡았을 때 이 평평한 플랫 부분과 얘를 잡았을 때 이질감이 없게 딱 진짜 일자의 느낌으로 해서 놓고 적정 토크를 사용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기본으로 맞췄으면 이 옆에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돼요. 6과 10 사이에 있으면서 레버를 6과 10 사이가 딱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는 바 테이프를 감지 않아요. 감지 않고 이 상태에서 피팅을 해드린 다음에 레버를 위치를 위아래로 좀 조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바 테이프를 감아도 할 수 있는데 상하로 움직이는 거는 바 테이프 있으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까지만 딱 세팅을 해놓고 피팅하고 바 테이프도 손님이 원하시는 색깔로 만들어 드리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시죠? 4시 12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3시 45분에 시작했죠. 그럼 딱 30분 걸렸네요. 딱 30분 걸려서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바테입까지 감으면 10분 더 걸리니까 40분 정도의 시간이면 핸들바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손님이요. 네, 손님분들도 안 계셨고, 그리고 작업하는 도중에 뭔가 이슈가 생길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됐을 때 최소 40분의 시간이 걸린다. 마돈 핸들바 작업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최소 40분. 최대로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까지. 블리딩을 전체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건 새 자전거였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한 건데, 타시던 자전거를 작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50% 이상은 블리딩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선이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저희가 부품을 교체한 게 없지만 왼쪽 브레이크, 오른쪽 브레이크 호스를 커팅을 하다 보면 핸들바의 사이즈에 따라서 스템 길이에 따라서 짧아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또 부품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핸들바 작업은 웬만하면 입고를 시켜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예약을 해드리니까 순번을 좀 앞당겨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든 자전거는 마돈 SL6 52 사이즈 105 Di2가 달려있는 모델인데요. 755만 원짜리고, 이 녀석은 뭐 저희가 판매는 안 됐는데 일단 핸들바 교체를 한 거예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52 사이즈 지금 한 대 남았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